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방구석 여행 상하이 두 번째, 오늘 2일차죠, 그렇죠? 총 3일의 여행 코스로 짜져 있고, 오늘 이제 2일차와 3일차 여행을 할 건데, 어제 이제 우리가 인민공원에 가서 난징루와 난징 동루를 따라서 쭉 항푸강으로 가가지고는 와이탄 이 강변에서 와이탄의 야경과 반대편에 있는 루짜쭈이 지구의 또 이 고층 빌딩의 야경을 같이 한번 봤죠,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어디를 갈 거냐? 이 상하이의 핫플레이스. 상하이 지금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하면은 두 곳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신천지라는 곳이 있고, 그 특정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말로 이제 댄디라고 하는 천지.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용캉루라고 있는데, 용캉루 말고 오늘은 신천지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용캉루나 신천지나 둘 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좀 맥주집들 예쁜 거 많고 지나가다 이제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태원의 경리단길 같은 그런 느낌의 동네거든요. 이제 상당히 인기 있는데 제가 신천지를 선택한 이유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그 유적지인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천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멋있기는 선생님 그 취향에는 내가 보니까 나는 이제 용캉루가 더 마음에 드는데 거기는 이제 좀 멀어요. 이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하고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가볼 곳은 신천지를 가볼 겁니다. 자, 신천지는 여기가 신천지 이쪽 일대가 뭔가 딱 봐도 좀 뭐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느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어제 갔던 인민공원이고, 인민공원에서 대로를 지나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신천지인 거지, 그치? 신천지고, 신천지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신천지랑 어떤 특정한 지역보다는 여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주거 지역과 그 아래에 이게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페, 거리 등등이 전부 다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신천지. 신천지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과장 못해서 외국인 반 중국인 반입니다. 쉑쉑버거도 있죠, 그렇죠? 약간 중국 같은 느낌보다는 어디 서양 관광지 같은 느낌 많이 들죠, 그렇죠? 아기자기하고 이런 예쁜 맛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골목골목마다 맛집이나 카페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제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이제 사진 찍기 예쁘니까. 역시 이 줄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씩씩버거 먹으려고. 야, 중국은 줄 서 있는 게 참 대단합니다. 자, 이런 곳이 신천지라는 겁니다. 약간 중국 속의 어떤 유럽 같은 느낌이랄까? 예. 자, 여기 이제 우리 신천지를 받고, 자, 신천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에 왔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하이 임시정부 유적지를 가볼 겁니다. 여기 일대가 이제 신천지라 그랬고, 상하이 임시정부 유적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가 상하이 임시정부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보면은, 여기가 옛날에 프랑스가 중국으로부터 땅을 빼앗아 썼던 프랑스 조개지였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는 이제 뭐 백범 김부 선생님 같은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여기 와서 여기다가 이제 임시정부를 지은 이유가 여기가 프랑스가 빌린 땅이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프랑스법을 적용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프랑스 애들이 원래 프랑스 혁명 통해서 어떤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거 좀 중요하다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관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들도 여기 중국에 땅 빼들어 먹으러 온, 뭐 털어 먹으러 온 놈들이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관련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이게 이제 완전 가정집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임시정부 당시에 이제 수립 초기 내각인데 선생님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딱 한 분은 알겠어요.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이제 처음 그때 뭐 한성 정부니 뭐 그다음에 저쪽에 어디야 만주 쪽에 이제 정부를 만드느니 아니면은 상해에다 임시정부를 만드느니 여러 이제 그 의견들이 분분하다가 상해에다 임시정부를 이제 통합해서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임시정부 만들 때 뭐 아주 바깥에다가 여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라고 이제 내걸진 못하고 일반 가정집처럼 해가지고 프랑스 조개지 안에다가 이제 숨겨서 몰래 만들었던 거죠. 자, 안창호 선생님. 이분이 김구 선생님. 내가 김구 못 알아봤네. 김구 쌤을 내가 못 알아봤어. 방금 보면 그러면 이 사진에서 이분이 김구선. 김구쌤 맞네. 그치. 안경, 우리가 생각하는 백범 김구쌤은 동그란 안경 끼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김구쌤 지금 안경 벗고 계시지.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김구 선생님 상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여기가 대한민국의 정부였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백범일지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이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타국의 상해에 와서 이렇게 가슴 아프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 상하이 임시정부 이게 어제 갔던 그 야경 와이탄 야경이죠, 그렇죠? 당시 홍커 공원 지금 루신 공원에서 이제 그 윤봉길 의사가 이제 폭탄으로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일본의 압박이 심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해에서 또 쫓겨나게 된 거예요. 프랑스 정부도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당시 임시정부 건물인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초라합니까? 가정집.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독립을 이뤄내고 오늘날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깝고 이런 이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하이를 실제로 가게 된다면 꼭 신천지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만 오지 말고 바로 가깝게 있으니까 핫플레이스에서 바로 가깝게 있으니까 여기 상해 임시정부 이제 유적지도 한번 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순국 선열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한번 꼭 기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 곳은 이제 이 중국에 가면은 또 이제 옛날에 중국 부자들이 꾸며놓은 정원들이 많아요. 정원들 이렇게 연못과 명청시대의 아름다운 건물과 함께 어우러진 아주 호젓한 그런 정원들이 많은데 사실 멋진 정원은 많거든요. 항저우나 아니면 뭐 소주 이런 데 가면 항주나 소주 가면 멋진 정원들이 더 많지만 상하이 같이 거대한 도시 내에서 이렇게 도시 내에 있는 예쁜 이런 명청시대 건물들과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볼 곳이 여기는 예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원. 와이탄과도 거리가 멀지 않고 신천지에서는 조금 좀 떨어져 있지, 그치? 자, 예원에 이제 가보면은 어떤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연꽃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연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이 예원에 있는 이 연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7, 8월 제일 많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강서구에 5성급 호텔 메이필드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공항 옆에 거기에 있는 중국집 이름도 이거 똑같습니다. 예원입니다. 아마 이 상하이에 있는 이 정원인 예원의 이름을 따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져와서 걔네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크기가 크진 않아요. 크기가 크진 않고 솔직히 가면은 사람 진짜 많거든요. 미어 터지는데 조금 사람 적은 타임을 아침 시간대 사람이 좀 적은데 약간 사람 적을 때 가면은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이제 예쁩니다. 근데 참 이거 보면 이게 일개 관리가 지은 옛날 정원이란 말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야, 근데 일개 관리가 이 정도 지을 정도면 중국 참 옛날에 대단하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원까지 이제 우리가 봤고 예원까지 봤고 오늘 이제 둘째 날 일정을 이제 끝내고 뭐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오늘 일어나가지고 신천지 가서 카페 길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여기 이제 임시정부 그 유적지 갔다가 묵념 한번 하고 감사한 마음 갖고 그다음에 예원에 와가지고는 이제 명청시대의 아름다운 건물과 호수 모습을 같이 보고 남의 둘째 날이 간 겁니다. 자, 이제 3일차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자, 3일차는 먼저 루신공원으로 갈 겁니다. 루신공원. 아까 전에 상해 임시정부가 여기 있었다면은, 여기 임시정부에 이제 몸을 담고 있던 우리 청년, 윤봉길 의사가, 임시정부에 여기 있었다면은, 임시정부에 몸을 담고 있던 이 윤봉길 의사가,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제국의 군벌들에게, 군부 이제 이 수뇌부에게 이제 폭탄을 던져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입혔던, 그 홍커우 도시락 폭탄. 물병 폭탄 사건. 사건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의거라 해야지, 그치? 그 의거가 일어났던 당시 홍커우 공원, 지금 이제 루신 공원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루짜주이고, 여기가 와이탄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주로 여행하고 있는 상하이 구시가지인데, 홍커우 공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자,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홍커우 공원이고, 지금은 이름이 홍커우 공원이 아니에요. 현지인들한테 홍커우 공원 물어봐도 잘 몰라. 왜냐면은 여기에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노신이라고 하는, 중국말로 루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 루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시신을 이 홍커우 공원 안에다가 이제 안장을 했어요. 여기다 안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루신 기념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름 자체가 루신 공원이 됐습니다. 루신 공원. 이 루신 공원 안에 이제 구석에 원래는 사실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기 위한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윤봉길 의사는 이제 이 종친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는 이런 이제 폭탄 의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후대 사람들이 기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현지에서. 그래가지고 종친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그 매헌이라고, 윤봉길 의사의 호가 매헌이거든요. 매헌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아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루신 공원 안에 있는 매헌이라고, 여기 현판에 매헌이라고 적혀 있어요. 매헌이걸 가면은 여기 이제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밖에 쭉 해놨습니다. 가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꽤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윤봉길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장제스 같은 사람이 윤봉길 한국의 청년 한 명이 중국에 10억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엄청 칭찬했었거든. 뭐 이게
쭉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김구 선생님과 시계를 바꾸고 거사현장을 떠난다, 뭐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 저랑 시계를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김구 선생님이 아니 자네 시계 좋은데 왜 그래 하니까 이 시계는 제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고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 시계니까 저랑 바꿉시다. 왜냐면 제 시계는 이제 앞으로 1시간밖에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제 시계를 이제 바꾸고는 폭탄을 들고 이제 의거 현장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 이미 뭐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내가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윤봉길 의사는 결혼을 안 한 총각도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던 가장입니다. 가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식이 둘이나 있어. 결혼도 했어. 근데 그 자식과 아내를 다 두고 내가 폭탄을 들고 이 폭탄 던지면 잡혀서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내가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그걸 다 이제 두고 국가와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결연한 각오로 가득 차 있었겠지만 되게 주저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같으면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식과 아내가 없어도 이런 윤봉길 의사 같은 의거는 못했겠지만 자식과 아내가 있었더라면 난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 내가 자식과 아내를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도시락 폭탄 들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정말 윤봉길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 가면 이게 기념관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이게 유료입니다. 입장료가 3,000원 정도 돼요. 그래도 꼭 한번 상해 가시면은 가서 3,000원 내고 3,000원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그걸로 뭐 이익을 뭐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윤봉길 의사 꽃도 새로 바꿔드리고 안에 청소도 하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루신공원 안에 있는 윤봉길 의사 이제 기념관 봤습니다. 루신공원 거리는 조금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일차 마지막 볼 거. 자 아침에 가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루신공원에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 매헌을 갔다면 이제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 여기 루짜주이로 갑니다. 루짜주이. 자, 루짜주이는 첫날 얘기했었죠. 이 황푸강을 중심해서 황푸강 서쪽에 푸시지구에 있는 와이탄이 옛날 조개 시대, 조차 시대의 그 굴욕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하이의 과거를 상징한다면 황푸강 넘어서 있는 이 푸둥 지구에 있는 루짜주에 있는 이 고층 빌딩들은 앞으로 번창해 나갈 중국과 상하이의 미래를 상징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 주장이 아니고 뭐 중국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기 가면 이제 고층 건물들이 꽤 있는데 먼저 하나 있는 이게 동방명주라는 거죠. 동방명주. 이게 뭐냐면은 동방명주가 이게 탑이 얘가 이제 우리 그 도쿄에서 봤던 동경타워나 도쿄 스카이트리처럼 이것도 이제 방송을 송신하기 위한 방송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전파 송신 탑인데 아시아에서 이제 동경타워를 제치고 얘가 제일 높았었어. 제일 높았다가 도쿄 스카이트리가 이제 600m 이상의 높이로 만들어지면서 얘가 이제 최고층 탑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뺏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여기 전부 이제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다 입점해 있거든요. 고층 빌딩 되게 많은데 보면은 여기 이제 3개의 빌딩이 모여 있어요. 얘가 이제 진마오 타워라고 해가지고 한때 상하이에서 제일 높았던 아시아에서도 제일 높았던 빌딩입니다. 얘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다가 그 타이베이에 타이베이 101이라고 빌딩 하나 만들어지면서 얘가 이제 1위를 빼앗겼었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만들어졌거든. 이게 상하이 이제 그 금융센터인데 별명이 이제 병따개입니다. 병따개. 왜 병따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이게 그 알잖아. 콜라나 맥주병 따는 병따개처럼 생겼잖아. 이게 여기다 딱 병 뚜껑 부분 걸고 이제 당겨서 따는 병따개. 그래서 병따개 건물인데 얘가 이제 현재 상하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하이 금융센터. 금융센터고 지금 이제 여기는 이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짓고 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지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상하이 타워입니다. 상하이 타워고 상하이에서 가장 높고 중국에서 가장 높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는 두 번째로 높은 저기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고 아주 웅장한 건물인데 요 지역이 이제 뭐 이 건물 세 개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들이 꽤 있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상하이의 미래를 상징하는 푸뚱의 루짜쭈이 지구다. 그래서 와이탄과는 서로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루짜쭈이. 고층 건물. 멋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뭐 여의도 뭐 그런데 이 보입니까? 이게 지금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제일 높았던 진마오 타워, 그 뒤에 진마오 타워를 이제 제치고 올라갔던 이게 상하이 금융센터. 그리고 지금 방금 구글 어스에서는 다 지어지지 않았지만 아시아 최고층 빌딩이자 세계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입니다. 높긴 무지하게 높죠,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루짜주이에는 마천루들이 아주 있고, 동방명주죠. 아까 얘기했던 전파송신탑. 저기 이제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어요, 돈 내면. 자, 이렇게 상하이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밤에 보면 이렇게 야경이, 이야, 멋있죠, 그렇죠? 불꽃놀이 팍. 상하이 타워와 상하이 금융센터, 진마오 타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동방명주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 미니어처. 진짜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야, 초고속 110, 120, 130m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이건 별거 아니야. 우리나라 롯데타워 가도 이렇게 돼요. 거의 지금 내보니까 1초에 20m씩 올라가는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어마어마하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애매해요. 미국도 강국이고 중국도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마 아시아 이제 최강대국인데 지금 경제 규모로 전 세계 1위, 2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데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런 중간에 껴있는 국가는 줄을 어떻게 타야 되나. 정말 또 조선시대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중립을 지켜야 돼. 너무 미국 편을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중국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약간 박쥐 같지만 조금 중간을 이제 고수하는 그런. 광해군은 그렇게 했잖아. 명나라와 이제 후금 사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인조는 그냥 무조건 명나라 편만 들다가 바로 이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우리 줄타기를 잘 해야 된다. 루짜주의를 보면은 중국의 미래가 보인다. 야, 중국이 앞으로 정말 아시아 최강대국이 되겠구나. 지금도 거의 뭐 최강대국이지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루짜주의까지 다 봤습니다. 자, 다 봤고 이제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렇죠? 뭐 별로 본 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자, 공항에 내려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이 푸뚱 공항에 내렸죠, 그렇죠? 좀 더 처음부터 정리해 보자면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상하이는 이 넓은 전체를 다 상하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황푸강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 동쪽을 푸뚱, 강의 서쪽을 푸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원래 이름이 황포강이니까 한자식으로 하면 여기가 포동, 여기가 포서가 되겠죠. 중국말로 푸뚱, 푸시. 근데 푸뚱 지역과 푸시 지역에 있는 요 구시가지 일대, 요렇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여행 가는 일반적인 상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푸뚱 공항에 내려서 마그레브라고 하는 시속 430km까지 나오는 자기 부상 열차를 타고 10분 만에 푸뚱 지구를 주파해서 구시가지로 와서 이제 첫날 들렀던 곳이 여기 있는 첫 번째 인민공원. 여기서 이제 그 신기한 결혼 풍습, 주말마다 우산에다가 막 그거 서로 막 조건 써붙여가지고 결혼 배우자 구하는 그거 보고 나서, 근데 여기는 이제 난징루와 난징 동루를 쭉 걸어, 보행자 전용 도로를 걸어가지고는 여기에 옛날 조차 시대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자기네 이제 풍습으로, 자기네 양식으로 지었던 이런 고색 창연한 유럽식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와이탄까지 와서 와이탄 야경을 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들고 다음날 이제 또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먼저 갔던 데가 여기 이제 카페와 맛집들이 많은 이제 신천지 일대를 둘러보고 여기 신천지 일대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어디를 갔죠? 우리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 지금 또 찾으라니까 또 왜 이렇게 못 찾겠지? 요 일대였는데. 여기.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 여기 이제 또 왔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 호국 영령, 순국 선열들께서 얼마나 이렇게 참 초라하게 독립운동을 시작하셨는지, 임시정부 생활을. 프랑스 조개지를 빌려가지고 거기 가정집을 빌려서 생활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쭉 동쪽으로 와가지고는 여기는 이제 예원이라고 하는 명청시대 그 아주 정원, 예쁜 정원, 아기자기한 정원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일차 끝나고 3일차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여기 우리 윤봉길 의사가 그 도시락 폭탄 의거를 하셨던 이 홍커우 공원, 지금 현재 이름은 루신이라고 하는 그 루신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중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아큐정전이라는 책을 썼던 루신 공원의 이제 안쪽에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이제 방문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이제 그 상하이의 미래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중국의 경제를 알 수 있는 이 푸뚱지구의 루짜주의 금융지역, 여기 아주 고층 빌딩 많은 진마오 타워, 뭐 동방명주, 상하이 금융센터,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완공된 상하이 타워, 전 세계 두 번째로 높은 건물,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상하이 여행을 싹 어느 정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뭐 실제로 상하이 간 거랑은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 이제 제가 제작한 거 이거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하이 핵심 지역들, 흔히 가는 지역들은 대충 받고, 특히 거기 추가로 잘 가지 않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유적지와 그리고 여기 루신공원에 있는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까지 이렇게 둘러봤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해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지금 2개 둘러봤단 말이죠. 도쿄 둘러봤고 상하이 둘러봤고, 그럼 더 서쪽으로 가냐? 아니면은 동쪽으로 가냐? 동쪽으로 가냐? 소말리아 가능한가요? 누가 물어보던데, 소말리아가 좀 힘들죠. 뭐 정보를 얻기도 쉽지가 않고, 소말리아 좀 가슴 아프잖아. 그런 거 말고 좀 우리가 좀 약간 보면서 좀 신날 수 있는 거. 소말리아가 얼마나 가슴 아프냐. 내전 때문에 막 애들 막 못 먹어가지고 막 그 배 복수 차서 막 배 볼록하고 막 그런 가슴 아프잖아. 그런 거 말고 좀 보면서 신나는 거, 재밌는 거, 그런 거. 나는 미국 한번 가보고 싶거든. 쌤이 지금까지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을 가보긴 가봤는데 어디를 갔냐면 본토는 못 가고 그 괌이라는 데만 갔어. 괌. 이거는 뭐 미국이 아니지. 미국은 미국인데 여기 괌, 여기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막 3시간이면 가는 아주 가까운 곳이지, 그치? 미국 본토를 못 가봤는데 구글 어스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거지, 그치? 미국 본토의 뉴욕, 웰컴 투 뉴욕, 뉴욕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뉴욕을 한번 같이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뉴욕은 볼 거 많을 것 같아. 왠지 이틀 갖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일차, 이틀차 안 될 것 같고, 뉴욕은 거의 한 4일, 5일 정도 체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번 다음번 강의는 뉴욕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같이 상하이 여행하느라 고생 많았고, 또 잘 쉬시고, 체력을 회복해서, 다음번에는 뉴욕을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고생했습니다.